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오상은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지중환경 현장 측정용 토양 생태 독성 탐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토양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물리화학적인 분석 기법, 크롬이라든지 카드뮴을 하나하나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생태위해성 평가, 즉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리화학적 반응 인자의 변화를 관찰해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생태독성 평가법의 이점은 토양 독성을 평가할 때 높은 영양 단계, 예를 들면 지렁이, 톡톡이, 선충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미생물은 높은 반응성, 짧은 노출 시간,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생태독성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가지고 평가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노출, 그러니까 대부분 토양의 독성을 평가할 때는 토양에 물이나 유기산을 처리해서 추출한 용액을 생물체에 노출시키는 간접 노출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접 노출을 시켜서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방향은 미생물 3종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황산화 미생물, 혐기성 포자 형성 미생물, 조류를 활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게 포터블 기기, 예를 들면 유리 주사기라든지 디오 센서만을 이용을 해서 독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25ml짜리 바이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양을 넣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넣어주고, 미디엄을 넣고, 산소를 넣는다든지 질소가스를 넣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악시전 센서, 그러니까 DO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리 주사기를 이용해서 가스 프로덕션이나 가스 컨섬션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황산화 미생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이 전자 공유체가 되고 산소가 전자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없을 때는 설페이트 형태로 황이 산화가 되지만 독성 물질이 있게 되면 이 반응이 저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보면 황이 산화할 때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을 이용을 해서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자 형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독성 평가를 했는데요. 포자 형성 미생물은 유기물을, 그러니까 생분해가 가능한 글루코스 이런 형태의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존재하면 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유리주사기를 이용해서 독성을 가스 프로덕션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조류를 이용해서 생태 독성을 측정을 하였는데, 조류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산소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뭔가 토양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들이 니들 타입 DO 센서를 이용을 해서 헤드스페이스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매뉴얼 제작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 가지 미생물을 가지고 재현성 검증을 했습니다. 재현성 검증을 한 결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SD 이내로 유효 범위 내에서 재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입니다. 황산화 미생물을 사용을 할 때는 25ml 바이얼에 토양을 넣게 되고, 황산화 미생물이 부착된 황입자를 넣고 배양액을 넣고 산소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옆으로 눕히고 6시간 동안 배양을 하게 되면 6시간 후에 산소 컨섬션을 측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되게 되는데, 0ppm일 때가 맨 위쪽이고 50ppm 농도일 때는 밑에 있게 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EC 50 값을 구하게 됩니다. 방법은 토양 넣고 황 넣고 워터베스에서 이렇게 넣고 위에 산소를 넣어주고 유리 주사기로 악시전 컨섬션을 측정을 해서 EC 50 값을 구하게 됩니다. SOB 실험 키트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뮴 결과를 보면 EC 50 값이 한 40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자 형성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독성 측정을 했는데요. 포자 형성 미생물은 탄소원이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가 되고, 그러면 포자 형성 미생물이 글루코스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독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을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글루코스 2g per 리터를 넣어주고 나이트로전 가스로 퍼지를 하고 pH는 6.5로 맞춰주게 되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있을 때는 생성되는 가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카드뮴을 인위적으로 오염을 시킨 후에 가스 프로덕션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0ppm일 때 농도가 높을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2050을 구한 결과 736mg per kg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류를 이용한 생태 독성인데요. 25ml 바이얼에 토양을 넣고 조류를 넣고 광합성을 인위적으로 시킨 후에 헤드스페이스의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조류를 획득했던 메스터컬처 리액터를 운전했던 사진이고요. 바이얼에 넣어서 실험을 했던 사진인데 소일을 넣고 LG 미디아를 넣고 그리고 플라스틱 캡 with 테프론 러버를 뚜껑을 막은 후에 헤드스페이스의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악시전 센서인데 니들 타입 악시전 센서입니다. 그래서 러버 스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 타입 센서를 이 안에 넣어서 헤드스페이스의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을 했던 사진인데 3g 소일을 넣고 10rpm 저속으로 눕혀서 배양을 하게 되고 pH 6 탄소원으로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도가 낮을 때는 산소 농도가 높고 농도가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 값이 카드뮴의 경우에 49.9mg per kg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 오염토를 저희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여기 보시면은 토양별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는 44번과 17번이 독성도가 아주 높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혐기성 포자 미생물을 한 경우에도 44번과 7번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성을 보였고 조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황산화 미생물이 가장 센서티브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혐기성 포자 미생물의 경우에는 다른 토양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44번과 17번 토양에 반응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 물질별로 6시간 25십 값을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그 스포포밍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V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TPH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황산화 미생물이나 조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는 토양의 추출 없이 토양 매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포터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종말점 파악을 제시했다는 점, 예를 들면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유리주사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스 발생량 또는 가스 컨섬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태 독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종 수입에 따른 외화 절감이 있을 것 같고 여러 토양이 있을 때 그 토양을 그러니까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간단한 방법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트를 제품화해서 나중에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활용 방안은 국내외 정부, 지자체 아니면 민간 기업 등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토양 오염을 신속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 수리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화학 분석 기반의 토양오염 평가가 아닌 생태 위해성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 기법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